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내 집인데 내가 세입자가 돼야 한다고요? 집 3억짜리 아파트, 딸한테 물려주려다 세금 폭탄 맞을 뻔한 60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아,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기막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최모 씨 얘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야무지게 돈 모아서 평생의 꿈이었던 아파트 한 채 장만했어요. 지금 시세로 13억 정도 되는 괜찮은 집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집을 딸과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더니 증여세가 무려 3억 3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뭔 소리야. 내 집 주는데 왜 나라에서 3억을 가져가? 그럼 그렇죠. 평생 모은 집 하나 자식 주는데 세금이 집값의 4분의 1이나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최 씨,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 그럼 증여 말고 매매로 하자. 대신 내가 계속 살면서 딸한테 전세를 주는 걸로 하면 되겠지.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지.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내 집에서 내가 세입자가 되는 상황을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 오늘 전세금 좀 늦게 줄 수 있을까? 이래야 되나요? 사위야, 보일러 고장 났는데 고쳐줄 수 있어? 아버님, 그건 전세 계약서에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친구들이 물으면 더 웃겨요. 야, 너 아파트 팔았다며? 어디 새들어 살아? 응, 우리 딸 집이야. 그럼 딸한테 세금 내고 사는 거야? 그게 복잡해. 아이고, 이거 설명하려면 한나절이네요. 나라에서 세금만 안 가져가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꼼수 쓸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내 집인데 보증금까지 내야 한다니. 이거 세상 참 말말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웃기긴 해도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평범한 서민들이 자식한테 집 하나 물려주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무서는 호락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특수관계 거래라고 해서 꼼꼼히 안 하면 바로 이거 증여 아니냐 하고 덮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4가지. 꼭 기억하세요. 1. 전세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처럼 해야 해요. 날짜 맞춰 보증금 주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도 필수죠.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이런 마음 금물이에요. 이 같이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꼭 따로 살아야 인정되고요. 같은 동, 같은 층도 위험해요. 진짜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돌려주기예요. 계약 끝나면 반드시 보증금을 부모에게 돌려줘야 해요. 우리 가족인데 뭔 보증금이야 하면 안 돼요. 통장 거래 내역도 다 남겨야 합니다. 4. 세금 조사 나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해요. 딸 사위가 13억을 어디서 구했는지 증명해야 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대출 서류 등등 다 준비하세요. 어디서 이런 돈이 났냐고 세무서에서 캐묻거든요. 만약 대충 넘어가면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증여세 3억에 과태료까지 맞을 수 있어요. 국토부, 국세청 다 달려들어서 이거 가짜 거래 아니야 하고 조사 들어갑니다. 그럼 정말 새 살먹은 죄도 다 파헤쳐요. 여러분, 사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손주들한테 보탬 되고 싶은 거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이 집은 나중에 내 거야 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세금 절차, 조사, 이런 엄청 벽이 참 높습니다. 아버지, 증여세 3억 어떻게 해요? 빚도 못 내고 쓰면서 벌려면 10년도 힘든데요. 딸아, 아버지도 모르겠어. 이런 대화가 오가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최 씨처럼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결국 중요한 건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3자랑 거래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한테 무엇이든 더 해주려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괜히 나라의 세금으로 빨려 들어가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해요. 세상이 복잡해졌지만 우리도 그만큼 똑똑해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해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실수록 증여세 공제가 커져요. 둘째, 다른 방법도 있어요.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는 방법. 오히려 상속세가 더 쌓일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전문가 상담은 필수라는 거예요. 세무사, 변호사와 꼭 상담하세요.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돈 아끼려다가 더 큰 세금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전세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세금 3억보다는 낫지 않냐? 이런 대화가 필요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한테 집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세상,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도 자식한테 못 물려주면 이게 무슨 세상 참말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여세 3억 내고라도 그냥 증여하시겠어요? 아니면 최 씨처럼 매매 후 전세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하는 분들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지혜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세상 참 말말말 풀어가 보자고요.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